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실기 제3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4강에서 하나의 태풍을 잘 헤쳐나왔습니다. 자, 우리 진법 변환. 10진수와 2진수를 상호 변환하는 알고리즘. 상당히 까다로웠지만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어요. 자, 이번 35강에서는 BCD 코드와 그레이 코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36강에서 자, 보수. 알고리즘에서 가장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자, 보수를 정복하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과목이 모두 끝납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자, 이번 시간도 힘차게 한번 태풍을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CD 코드는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BCD 코드는 아직 기출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BCD 코드를 공부하면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BCD 코드 변환과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에 BCD 코드 수업을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워크시트 문제를 보시면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문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BCD 코드 공부하고요. 그레이 코드는 이미 기출이 됐어요. 2007년 사회 기사에서 그레이 코드가 출제가 됐고요. 자, 물론 지금은 뭐 시중에 있는 교재나 강좌나 모두 그레이 코드가 들어가 있지만 2007년 사회 기사 시험 치러질 당시 그레이 코드는 뭐 시중 어떤 교재나 어떤 강좌에서도 알고리즘에서 그레이 코드를 다룬 경우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 강의에는 그레이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적중했던 아주 기분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우리 알고리즘 중에서 우리 강의에서만 단독 적중됐던 문제가 꽤 많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레이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자, BCD 코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BCD 코드도 원래 시중 교재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BCD 코드 처음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또 적중이 되면 기분이 좋겠죠, 그죠? BCD 코드는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8진수, 2진수 변환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BCD 코드가 출제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자,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D 코드부터 먼저 정복해 볼게요. 자, BCD 코드다라고 하면 필기에서 우리 들어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물론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셨겠지만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자면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이라고 해서 이진화 10진 코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BCD 코드는 10진수 숫자 한 자리를 2진수 4자리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필기에서 이런 문제 많이 보셨잖아요. 10진수 391을 BCD 코드로 변환하면 얼마가 되느냐. 필기에서 이런 문제 많이 봤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391이라고 하는 숫자를 따로 분리를 해서 자, 맨 끝에 있는 1을 4비트의 이진수로 바꾸면 0001이 되고요. 그 다음 9를 4비트의 이진수로 바꾸면 1001이 되죠? 자, 3을 4비트의 이진수로 바꾸면 0011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전 강좌에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맨 처음에 1을 2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자, 원래 우리가 이제 진법으로 하자면 이렇게만 해주면 끝나죠. 1을 2진수로 만들어라 그러면 2로 나눠요. 1을 2로 나누면 당연히 목이 0이 될 거고 나머지 값이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끝난 거죠. 목이 0이 되면 끝냈어요. 그래서 10진수 1은 2진수로도 1이다. 이렇게 나머지 값만 딱 챙기면 끝났죠. 그런데 BCD 코드의 핵심은 뭐냐면 4비트의 이진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제로 4번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제로 무조건 2로 4번 나누는 겁니다. 아무리 목이 0이 나왔다 할지라도 또다시 2로 나눠줘요. 자, 그러면 목이 0이 되고 나머지도 0이 되겠죠. 0을 2로 나누면 당연히 목 0 나머지 0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나눠줘요. 무조건 4번입니다. 자, 0이면 0 되고 0 되겠죠. 자, 또다시 2로 나눠주면 자, 0 되면서 마지막 0이 되죠. 이렇게 되면 4비트의 이진수로 변환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9라고 하는 값을 이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2로 4번 나눕니다. 2, 4, 8 나머지 1이 될 거고요. 자, 또다시 2로 나눠주게 되면 2는 4가 되면서 나머지 0. 자, 또다시 2로 나눠주게 되면 2는 2 나머지 0. 자, 마지막 2로 나눠주게 되면 목이 0이 되면서 나머지 값 1이 되니까 1001 거꾸로 올렸으면 자, 3이라고 하는 값 이진수로 바꾸면 자, 3을 이진수로 바꾸면 1은 2 나머지 1. 자, 그리고 2로 나눠주면 0이 되고 나머지가 1 되면서 원래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조건 그냥 4번 나눠줘요. 자, 2로 나눠주게 되면 0이 되면서 나머지도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게 되면 0이 되면서 나머지 값 0이 돼서 자, 0011 됐죠? 자,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BCD 코드는 무조건 2로 나누는 걸 4회전 돌려주면 됩니다. 4번 무조건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진수 4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원리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BCD 코드를 공부하면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것도 함께 공부한 거다라고 했는데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할 때는 8진수 한 자리가 2진수 그렇죠. 3자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3, 6, 9는 8진수에 있을 수가 없어요. 8진수에서 쓰이는 숫자는 0부터 7까지입니다. 자, 따라서 3, 6, 2다. 8진수. 2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2를 3비트의 2진수로 0, 1, 1이죠. 6을 3비트의 2진수로. 자, 6을 진법 변환을 2진수로 바꿔요. 10진수라고 생각하고 2진수로 바꿔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1, 2, 4니까 그렇죠? 1, 1, 0이 나오죠. 그 다음 3을 3비트의 2진수로 바꾸면 0, 1, 1이 되죠. 자, 이거 0, 1, 0이죠. 그죠? 자, 유수체가 왜 저래 하셨을 거예요. 자, 2니까 0, 1, 0이죠. 자,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BCD 코드와 8진수, 2진수 변환의 차이점은 뭐냐면 BCD 코드는 무조건 2로 4번 나눠줘서 4비트의 2진수로 자 10진수 한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8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8진수 한 자리를 무조건 2로 3번 나누어서 3비트의 2진수로 바꿔주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돌려주느냐 3번 돌려주느냐 2로 4번 나누느냐 아니면 2로 3번 나누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D 코드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것과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문제는 똑같아요. 단지 4번 돌려주느냐 3번 돌려주느냐 2로 4번 나누느냐 아니면 2로 3번 나누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BCD 코드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워크시트 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10진수 634를 BCD 코드로 변환해라. 이걸 변환할지 모르면 순서도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됩니다. 자, 10진수 634를 BCD 코드로 변환해라 그러면 자, 4를 자, 4번 2로 나눈단 말이죠. 계속 2로 나눠 나가면서 나머지 값 구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0100 나오죠. 그죠? 자, 따라서 0100. 3은 자, 2로 계속 4번 나누면서 나머지 값 취하면 0011. 6은 그렇죠? 0110. 아하. 자,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BCD 코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634라고 하는 값이 배열 공간에 따로 저장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워크시트는 아마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634라고 하는 값이 DC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DC라고 하는 변수에 634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를 4비트의 진수로, 3을 4비트의 진수로, 6을 4비트의 진수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4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 634에서 4를 어떻게 분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10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자, 보세요. 634를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고 그러면 6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4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3이 되니까 자, 30이 되고 최종 나머지 값은 4가 되죠. 자, 따라서 목은 63이 되고요. 나머지 값 4가 되죠. 이 나머지 값을 챙기면 아하, 요게 하나의 숫자, 맨 끝에 숫자를 분리해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런 원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따 이제 순서도에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10으로 나누어서 한 자리씩 분리해내는 과정.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순서도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우리 BCD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7, 2, 5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5를 이진수 네 자리로 따라서 5를 4번 나눠요. 자, 5를 4번 나눕니다. 2는 4가 되고 나머지 1. 자, 그 다음에 또 2로 나눠주게 되면 2는 2가 되고 나머지 0. 자, 또다시 2로 나눠주게 되면 목이 0이 되고 나머지 1. 자, 우리 여기서 끝난 거지만 무조건 4번입니다. 자, 따라서 0이 되고 0. 그러면 0101이죠. 5는 0101. 자, 이렇게 2도 4번 나눠주게 되면 0010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도 이렇게 4번 나눠주게 되면 011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비트의 이진수로 각각 변환을 해서 쭉 출력을 해주게 되면 자, 0111, 0010, 0101 이렇게 해서 자, 우리 BCD 코드로 훌륭하게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순서도 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도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보면 세 자리의 10진수를 DC 변수에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BCD 코드, 이진한 10진 코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일단 BCD라고 하는 12개의 배열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DC라고 하는 변수에 임의의 10진수를 입력받아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과 같이 391을 DC 변수에 입력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자,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순서도가 잘 안 보이니까 자 조금 확대해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BCD 코드를 만드는 부분이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빠르게 분석을 해볼 테니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i가 1부터 3까지 2씩 증가한다는 거는 3회전 돌려주는 거예요. 왜 3회전 돌려줄까요? 391을 BCD 코드로 바꿀 때 391, 맨 처음에 1을 변환해주고, 그죠? 그 다음 9를 변환해주고, 그 다음 3을 변환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i가 1일 때, 그 다음 i가 2일 때, i 값이 3일 때, 아하, 이렇게 3회전 돌려주면서, 맨 처음에 1을 네비테이 진수로, 그 다음 9를 네비테이 진수로, 3을 네비테이 진수로, 이렇게 크게 3회전 돌려준다. 바로 이걸 처리하는 변수가 i입니다. 자, 따라서 i는 1부터 3까지 2씩 증가시켜줘요. 크게 3회전 돌아갑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뭘 하는 부분이냐면 숫자를 분리해내는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자, DC 변수 값을 10으로 나누어서 목을 챙기고 DC 마이너스 목 곱하기 10. 자, 그럼 나머지가 나온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물으시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자, DC 변수 391을 10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자, 10으로 나누면 목이 39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하는 거죠. 그죠? 요 놈이 목이에요. 자, 따라서 요 놈이 목이고 1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값은 390이 나오죠. 그럼 이 390이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목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자, 목 곱하기 10. 자, 따라서 나머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주면 됩니다. 자, 요 놈이 어디에 있어요? DC에 있는 거죠. 자, DC 마이너스 목 곱하기 10. 오케이? 됐죠? 자, 그렇게 하면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딱 떨어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NMG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네요. 그죠? 자, 나머지라고 하는 NMG 변수에 1이 들어오겠죠. 그 NMG 변수 값을 A 변수로 옮겼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391을 1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1이 나왔죠? 자, 그 나머지라고 하는 1값을 A라는 변수로 옮겨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뭘 한 거예요? 391에서 1을 분리해낸 겁니다. 아하. 자, 1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취했더니 자, 맨 끝에 이 값이 분리가 되는구나. 이 원리를 이해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을 이제 우리는 4비트의 이진수로 만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4비트의 이진수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 4비트의 이진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J값을 1부터 4까지 2씩 증가시키니까 무조건 몇 회전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4회전 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4회전 돌리면서 어떻게 한다? 2로 나눈 목과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과정을 막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변수 값 1을 2로 나눈 목을 구하고, 자, 2로 나눈 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4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또 다시 2로 나누어서, 아하, 아까 공부했던 거죠. 그죠? 자, 2로 나누어서 또 0이 되고, 나머지 값 0이 되고. 자, 마지막 2로 나누어서 0이 되고,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온 나머지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CNT 변수를 1씩 증가시키면서 BCD 배열의 CNT 1번지부터 나머지 2 값. 자, 이게 나머지 2 값이죠. NMG2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이 값을 하나하나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장될까요? 우리 배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배열 공간이 이름이 뭐냐? BCD라고 하는 배열입니다. BCD라고 하는 배열에, 자, 여기서 구한 나머지 값. 그럼 1을 2로 나눈 나머지 값 첫 번째 1이 어디로 들어가요? CNT가 1번지부터 시작하니까, 자, 1번지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다시 계속 나누는 거죠. 자, 나머지 2 값이 BCD로 들어가고, 목 2가 A로 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냐면 1을 2로 나눈 것까지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0이 됐고 나머지 값이 1이 됐다.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나머지 값, 요 놈이 어디에 있어요? NMG2라고 하는 값에 있는 이 값을 BCD 배열 1번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 이 목이라고 하는 값, 요 놈이 어디에 있어요? 요 놈이 목2라는 변수에 있겠죠? 그죠? 자, 요 놈이 목2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와 있는데, 자, 이 놈이 이제 새롭게 A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요 놈이 A였는데 이제 새롭게 요 놈이 A가 돼서 또 2로 나눠줘야 되겠죠. 따라서 목2 변수 값을 A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A 변수는 이제 1이 없어지고 얼마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0으로 바뀐 다음에 또 다시 2로 나눠주면 나머지 0이 되죠. 그 0이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A 변수 값은 또 0이 되겠죠. 그죠? 목을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2로 나눠줘도 0이 될 거고요. 계속 0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이해되십니까? A 변수 값이 원래 1이 있었어요. 그런데 2로 나눴죠. 그죠? 자, 그랬더니 목이 0이 됐고 나머지 값이 1이 됐단 말이죠. 자,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1번지에 기억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A였는데 이제는 요 놈이 A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2의 값을 A로 옮긴 겁니다. 자, 따라서 0이라고 하는 값이 새로운 A 값이 돼서 그 A를 또다시 2로 나누니까 0이 되고 나머지 0이 되죠. 2번지에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또다시 A가 되죠. 자, 목2 변수 값 목이 또다시 A가 돼서 또 2로 나눕니다. 0이 되고 0이 되면 3번지에 저장하죠. 자, 그리고 또다시 요 놈이 A가 되죠. 자, 그러면 2로 나눠주게 되면 0이 되고 0 나오면 4번지에 저장해서 이렇게 0001이 저장되면서 크게 1회전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1회전이 끝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목값을 DC로 보냅니다. 자, 이때 목값은 뭘까요? 여기서 구한 목값 아니에요. DC를 10으로 나눈, 다시 말하면 DC에 있는 391이라고 하는 값을 10으로 나누는 목값이 얼마입니까? 39 아닙니까? 그래서 390 나오고 나머지 1. 자, 이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4바퀴 돌려줘서 이렇게 4비트 이진수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DC 변수 값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뭘로? 목을 DC로. 따라서 DC 변수 값 391이 지워지고 새롭게 여기에 있는 목값 39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름 변환이 끝났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실력 정도 되셨다면 제가 지금 막 설명드리는 게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제 391은 필요 없습니다. 이름 변환이 끝났어요. 자, 이름 변환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목에 있는 39를 새롭게 DC로 받는 거죠. 자, 따라서 DC 값은 3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I 값이 2가 되면서 2회전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 9를 분리해내야 되겠죠. 그러면 자, DC라는 변수가 39로 새롭게 바뀌었어요. 자, 이 DC 변수 값을 또 10으로 나눕니다. 자, 10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된다? 30이 되고, 자, 3이 되고, 목이 3이 되고, 나머지 값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 값이 9를 분리한 거죠. 따라서 10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로 나온 이 9라고 하는 값을 새로운 A 변수로 옮겨요. 자, 따라서 9라고 하는 값이 A 변수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지금까지 한 가정이 뭔지 이해되시죠? 39라고 하는 가정, 391인데 얘는 이미 변환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39가 되고, 자, 39에서 이제 요 놈을 분리한 겁니다. 요 놈을 분리해서, 자, 아까 요 놈을 A로 옮긴 다음에 A 값을 가지고 2로 4번 나눠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9라는 값을 A 변수로 옮겨서, 자, 이 9라는 값을 4번 2로 나누어서 이진수로 바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A 변수로 나머지 값 9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9를 분리해낸 겁니다. 39에서. 됐죠? 자, 그러면 또다시 제1을 1부터 4까지 4바퀴 무조건 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2로 나눈 목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목2와 NMG2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CNT 값을 계속 2씩 증가시키면서 나머지 2 값을 CNT로 저장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를 2로 나누겠죠? 자, 제일 처음에 9를 2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목2에 얼마 들어와요? 2, 4가 들어올 거고요. 나머지 1이 되겠죠. 자, 이게 목2에 들어올 거고 요 놈이 나머지 2에 들어올 거예요. 자, 이 나머지 2에 들어온 이 값을 여기다 저장시킵니다. 자, CNT 값이 5가 되면서 자, 5번지에 나머지 값 1이 이렇게 저장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장된 게 9를 2로 나누어서 2, 4, 8이 됐고 나머지 1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 목2에 있는 이 값이 요 놈이 새롭게 A가 돼야 되죠. 자, A가 조금 전에 9였는데 이제 요 놈이 A가 돼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목2 변수 값이 어디로 갑니까? A로 옮겨간 거예요. 자, A로 옮겨갔으니까 A 값은 이제 얼마가 된다? 그렇죠. 4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4를 2로 나눠야 되겠죠? 자, 9를 2로 나누어서 목 4가 됐고, 요 놈이 이제 A가 됐어요. 1 나왔고. 그 다음에 요 놈을 또다시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2는 4가 되고,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나머지 0 되겠죠. 됐나요? 자, 이 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면, 자, 여기에 0이란 값이 딱 들어오겠죠? 자, 따라서 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A 값은 또 바뀌어야 되죠? 자, 9에서 가정을 보세요. 2, 4, 8, 9, 1 됐고요. 자, 또다시 2로 나누면 2는 4, 0 됐고요.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 놈이 또다시 A가 돼야 되죠. 그래야 요 놈이 또다시 A가 돼야 2로 나누면 2, 1이 0이 되는 거니까 자, A 변수 값이 4에서 얼마로 바뀝니까? 2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를 2로 나눈 나머지 값 0이 여기로 들어오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목 1이 또다시 A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1을 2로 나눈 나머지 값 1이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A 변수에는 최종적으로 0이 들어오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 1을 처리했고, 자, 2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9를 처리했죠. 자, 맨 처음에 i가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i가 2일 때까지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진행해서 i가 3일 때, 그러면 마지막 3을 또 분리해서. 그럼 3을 어떻게 분리할까요? 그렇죠. 자, 이제 39라고 하는 값에서 우리는 391에서 요놈 끝났고, 요놈 끝났으니까 이제 3만 남겨야 되죠.
자, 이 3이란 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목이라고 하는 값에 있잖아요. 아까 39를 어떻게 했어요? 10으로 나누었잖아요. 39를 10으로 나누어서 3이 되고, 요 놈이 목에 있고, 자, 요 놈이 목변수에 있고, 30이 나오고, 나머지 9. 자, 이 나머지라는 값을 A로 옮겨서 우리가 변환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또다시 새로운 A 값이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A 변수 값은 3을 입력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는 3이죠. 자, DC는 목값을 받아서 3을 입력받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또 뭐 할 거예요? 그죠? 이 3을 4비트의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 J를 1부터 4까지 돌려주면서 또다시 4회전을 돌려주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뒤에는 자리 관계상 생략했지만, 자, 0011이 이쪽으로 쭉 저장되겠죠. 이 과정 이해되십니까?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i를 1부터 3까지 돌려준 이유는 지금 3개의 숫자, 3자리 숫자를 BCD 코드로 변환할 거기 때문에 391. 자, i가 1일 때, 그 다음 i가 2일 때, i가 3일 때 크게 3회전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분리해내는 과정이에요. 10으로 나누어서 2를 분리합니다. 자, 2를 분리해서 A 변수로 2를 옮겨요. 그리고 A 변수로 옮긴 그 1값을 이제 무조건 4회전 돌려주면서 2로 4번 나눕니다. 2로 4번 나누면서 자, 목2와 나머지 2값을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 2값을 BCD, CNT 공간에 저장을 해요. 자, 그러면 계속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4비트가 이렇게 BCD에 1번지부터 4번지부터 저장되겠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91은 필요 없죠. 1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값은 39예요. 이 39라고 하는 값은 목에 있죠. 자, 목 변수는 391을 10으로 나눈 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39. 그죠? 자, 이게 목 변수에 있잖아요. 자, 따라서 이 목 변수의 값을 어디로 보냅니까? DC 변수로 보내서 새롭게 DC 값은 이제 39가 되는 거죠. 자, 391에서 1 끝났으니까 이제 39가 DC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39에서 이제 9를 분리를 해내야 되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i가 2가 되면서 여기서 10으로 또 나누는 거죠. 자, 39를 또 다시 10으로 나누어서, 자,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자, 3. 그 다음에, 자, 30이 되니까 나머지 9. 자, 이 나머지 값 9가 어디로 갑니까? A 변수로 옮겨가는 거죠. 자, 나머지 값 9가 A 변수로 옮겨가서 이 9라고 하는 값을 또 다시 2로 4번 나누면서 4비트의 진수로 만들어주고. 이해되셨죠?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대감게 하셔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차분히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 팔진수 문제라면 요 놈만 바뀌면 돼요. 요 놈만. 얼마로? 3으로. 그죠? 1부터 4까지 4회전 돌려주면 4비트 이진수가 되는 거고 1부터 3까지 3회전 돌려주게 되면은 한 자리가 이진수 3자리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나머지는 어때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워크시트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구했으면 나중에 출력을 할 때는 이쪽부터 출력을 해야 되죠. 자, 이쪽이 1번지입니다. 마지막 번지부터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지부터 1번지까지씩 감소시키면서 거꾸로 쭉 출력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출력문. 자, 391이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이 1번지입니다. 그러면 0001. 그 다음에 9니까 1248, 1001. 그 다음에 3이니까 0011. 이렇게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이 1번지입니다. 이쪽이 12번지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형태 391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12번지부터 1번지까지 BCD 배열값을 찍어라.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팔진수, 이진수도 변환하실 수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세요. i는 크게 3회전 돌려주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3개의 숫자를 바꿔줘야 되니까 크게 3회전 돌려주는 거고요. 자, 이건 10으로 나누어서 숫자를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자, 분리해서 나머지 값을 A 변수로 보내서 그 A 변수로 들어온 값을 무조건 4회전 돌려주면서 2로 4번 나누는 거죠. 2로 4번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 값을 구해서 나머지 값을 BCD 배열 공간에 계속 저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목이 새로운 DC 값이 되는 거죠. 목이 새로운 DC 값이 돼서 391이다. 그러면 이제 391이 지워지고 39가 되는 거죠. 39가 새로운 DC 값이 돼서 또 돌아옵니다. i가 2가 될 때 39에서 또 이제 9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이죠. 10으로 나누어서 자, 나머지 값을 구하면 9가 분리가 됩니다. 자, 일단 9를 분리한 다음에 또다시 4바퀴 돌려주면서 2로 4번 나누는 거예요. 자, 2로 4번 나누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합니다. 자, 나머지 2에 있는 값을 BCD 배열에 또 저장하면 훌륭하게 4비트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그레이 코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레이 코드와 이진수를 상호 변환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진수 1001이 있어요. 자, 이것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해라. 그럼 우리 어떻게 했나요? 맨 첫 번째 비트는 그대로 내려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놈하고 비교를 하죠. 요놈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놈이면 0이고 다른 놈이면 1이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제 필기에서 XOR 회로가 연산을 담당합니다. 서로 베타적일 때만 1이 출력되죠. 1이고 0이면 1, 0. 제가 이거 항상 이야기할 때 남자 여자로 이야기했죠. 남자와 여자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과값은 1이 된다. 유치하지만 자, 따라서 이렇게 1이 나오는 거죠. 자, 요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요놈하고 비교해서 베타적 논리합 연산자입니다. 자,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값을 비교합니다. 두 값을 비교해서 서로 다르면 남자 여자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누구 비교합니까? 요놈하고 비교하죠. 이게 중요해요.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트 내려 쓴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 비교해서 이렇게 결과 내고요. 그 다음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해서 같은 값이니까 여자는 그죠? 뭐 사랑이 이루어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결과값은 자, 여자와 여자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죠. 자, 그 다음 자, 다음은 요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0이고 1입니다. 0을 여자, 1을 남자로 보자면 자, 여자와 남자는 그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따라서 1이 나오겠죠.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기에서 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그레이 코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핵심이 뭐예요? 맨 첫 번째 비트는 무조건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 자,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를 비교해서 서로 다르면 1. 자, 두 번째 비트와 세 번째 비트 비교해서 서로 같으니까 0. 자, 세 번째 비트와 네 번째 비트를 비교해서 서로 다르니까 1. 아하. 자, 그 다음 거꾸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레이 코드를 거꾸로 이진수로 변환해라. 그러면 역시 맨 앞에 비트는 그대로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이제 어떻게 비교해요? 요놈하고 내려쓴 요놈하고 비교를 하죠. 요놈하고 비교해서 같으냐 다르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요놈 1이고 요놈 1입니다. 남자와 남자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자, 따라서 0. 자, 그리고 또다시 요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0과 0입니다. 자, 여자와 여자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 자, 0과 1입니다. 자, 0과 1이면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0, 1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1 됐죠? 자, 원래 이진수가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어느 놈과 어느 놈을 비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교해서 같으면 1이고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알고리즘에서 표현할 때 같으면 0을 출력하고 다르면 1을 출력해라. 이거는 뭐 알고리즘에서 처리하는 거 너무나 쉽죠. 근데 문제는 어느 놈하고 어느 놈을 비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요 놈은 내려쓰고 요 놈하고 그 다음 놈을 비교하고 요 놈하고 그 다음 놈, 그 다음 요 놈과 그 다음 놈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죠. 이진수를 그레이로 바꿀 때. 반대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맨 앞에 비트 1을 내려쓴 다음에 그 내려쓴 1과 이놈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요 놈과 요 놈. 어느 놈과 어느 놈을 비교하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BCD 코드 변환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진수 1010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그레이 코드의 기억을 생각하세요. 자, 그레이 코드의 기억 이렇게죠. 그러면 여러분이 변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은 그대로 내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해요? 요 놈하고 비교하죠. 자, 두 놈을 비교해서 1, 0 서로 다르니까 2를 출력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누구 비교합니까?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하죠. 자, 두 비트를 비교해서 0, 1로 서로 다르니까 1. 다르면 1입니다. 자, 그 다음 누구 비교합니까? 요렇게 비교하죠. 자, 1, 0은 서로 다르니까 역시 1이 출력돼서 자, 이진수 1010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해라. 그러면 1111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럼 거꾸로 그레이 코드 1111을 이진수로 변환해라. 그러면 역시 맨 앞에 비트는 내려 쓰고 이번에는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합니다. 자, 1, 1이니까 0이 나와야 되겠죠? 자, 0, 1입니다. 서로 다른 값이니까 1이 됩니다. 1, 1입니다. 서로 같으니까 0. 1, 0, 1, 0. 원래의 값이 나왔죠. 자, 이걸 변환하지 못하면 순서도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시면 대감께 하셔서 완벽하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바꿔볼게요. 자, 이진수
11011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그레이 코드의 기억자를 생각하세요. 그레이 코드로 변환해라. 그러면 자 11011을 그대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 앞에 비트는 무조건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 누구누구 비교합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서 1, 같으니까 0이 되겠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해서 0, 1, 0이니까 서로 다르니까 1. 자, 서로 다르니까 1. 서로 같으니까 0이 되겠죠. 됐나요? 아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게 그레이 코드입니다. 이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맨 앞에 비트 내려쓰고 자, 그놈과 요렇게 비교를 하죠. 자, 1, 0이 되니까 서로 다르니까 1. 1, 1 서로 같으니까 남자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0, 1 서로 다르니까 오케이. 자, 1, 0 서로 다르니까 오케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진수를 구해봤더니 원래 수가 그대로 나왔죠. 됐죠? 변환하실 수 있겠죠. 이것만 변환하실 줄 알면 알고리즘은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순서도 분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순서도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자, 그레이 코드입니다, 얘가. 이걸 이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맨 앞에 비트를 내려쓰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합니다. 0하고 1이니까 1 나오겠죠. 그 다음 1, 0이니까 1 나오겠죠. 1, 0이니까 1 나올 거고요. 자, 1, 1 남자입니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0, 0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변환이 되죠. 자, 제가 지금 했던 것을 여러분도 직접 써보시고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순서들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 순서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테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천천히 보세요. 보세요. bin 5개의 배열 공간과 그레이 5개의 배열 공간. 여기 이진수가 저장될 거고 여기는 그레이 코드가 저장되는 5개의 기억 공간이겠죠. 자, cnt 값을 1 증가시켜요. 0부터 1번지부터 시작하죠. 자, read bin cnt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bin이라고 하는 5개의 배열 공간에 자, 무작위로 이진수 5개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따라서 실행이 끝나고 나면 bin이라고 하는 배열 공간에 1번지부터 5번지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레이 CNT하고 bin CNT가 bin CNT를 그레이 CNT로 옮기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지금 처리기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bin CNT 번지 값을 그레이 배열의 CNT 번지로 옮기란 소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CNT가 얼마예요, 지금? CNT가 5보다 작으냐, yes로 들어갔으니까 CNT 값이 5가 될 때 나왔겠죠. 지금 CNT 값은 얼마? 5가 되죠, 5. 자, 따라서 CNT 값이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bin 5번지 값을 그레이 배열의 5번지 값으로 옮겨라 이 소리예요. 자, 제가 편의상 원래 1번지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지를 이쪽에 썼어요. 주소를. 자, 혼동하시면 안 돼. 이쪽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bin 배열의 5번지 값 1이 그레이 배열로 옮기란 이야기잖아요. 그레이 배열의 5번지로 옮겨라.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비트를 그대로 내려 쓰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CNT가 돌아가면서 CNT 값이 5가 되면서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bin CNT라는 이야기는 bin 배열의 5번지를 말해요. bin 배열의 5번지 값을 그레이 배열의 5번지로 요놈을 여기로 옮기란 소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나요? 자,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자, i를 5부터 2까지 1씩 감소시켰어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넷. 4회전 해야 되니까. 5부터 2까지면 4회전이죠? 5, 4, 3, 2가 되는 거니까 4회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돌렸을까? 이제 우리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bin i번지와 bin i-1번지 값을 비교하랍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i가 맨 처음에 1회전에 얼마? i가 5죠. 자, i가 5니까 bin 몇 번지와 몇 번지를 비교해요? bin 5번지와 자, bin 5번지의 값과 bin i-1번지니까 4번지의 값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죠. 자, bin 5번지와 bin 4번지 값. 5번지가 요놈이고요. 4번지가 요놈입니다. 요렇게 두 놈을 비교해서 이렇게 늘 쓴 게 맞죠? 그래서 자, 이 두 놈이 같으냐? yes가 되면 얼마? 같으면 그죠? 지금 어때요? 1, 0 다르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노로. 자, 그러나 같으면 얼마? 결과값 0 나와야 되는 거고 다르면 얼마? 1이 나와야 된다. 이 그 소리예요. 자, bin i번지와 bin i-1번지가 같으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레이 배열에는 0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0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로 들어와야 되죠? 다시 말하면 몇 번지에? 4번지에 들어와야 되죠. 4번지에.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그레이의 i-1번지 값이 0이 된다예요. i가 얼마니까 지금? i가 5잖아요. i가 5니까 4번지에 요 놈하고 요 놈으로 비교를 해서 그 결과값은 이렇게 내려와서 4번지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레이 배열의 i-1번지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아하. 자, 그 다음에 계속 순환하겠죠? 그럼 i는 5 끝났어요. 그 다음에 i는 얼마가 될까요? i 값이 이제 4가 되겠죠? 5부터 2까지 일씩 감소하니까. 자, i가 4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비교해요? 4번지 값과 i-1번지니까 3번지 값을 비교한다는 소리죠? 자, 4번지 값과 3번지 값을 비교해서 같으냐? 자, 4번지 값은 0이고 3번지 값 1이니까 서로 다릅니다. 노방향으로 오겠죠? 그러면 자, 0, 1이니까 여기에 1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 1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 어디에? 그레이의 i-1번지. 다시 말하면 그레이 배열의 4-니까 3번지. 여기로 들어와야 되죠. 3번지로. 그래서 4-1번지. i-1번지로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아하, 계속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i 값이 1 감소해서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bin i번지니까 3번지 값하고 i-1번지니까 2번지 값을 비교한단 말이죠. 그죠? 3번지와 2번지 값을 비교하죠. 오케이. 자, 3번지와 2번지 값을 비교해서 같으냐? 예스로 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같으니까 0. 0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들어와요? 4번지로, 2번지로 들어와야 되죠. 1번지, 2번지. 2번지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레이 i-1번지. i가 3이니까. i-1번지. 2번지에 0을 받아라. 자, 따라서 2번지 여기에 0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출력할 때는 5번지부터 1번지까지. 자, 5번지부터 1번지까지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5개를 입력받아요. 이렇게 5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왔을 때 CNT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CNT가 5보다 작을 때 돌아갔으니까 여기서 5가 돼서 나올 때 5가 돼요. 자, 따라서 BIM 배열의 5번지 값을 그레이 배열의 5번지로 옮깁니다. 따라서 5번지의 값 1로 넘어오면서 이제 1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트를 그대로 내려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i를 5부터 2까지 돌려줘요. i를 5부터 2까지 돌려주니까 맨 처음에 i 값이 5가 된단 말이죠. 내가 비교해야 될 거는 5번지, 4번지니까 i번지와 i-1번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지와 4번지 값을 비교해서 같으냐. 만약에 같다, yes, 그럼 0을 넣고 아니다, 다르다, 그럼 1을 넣는 거죠. 근데 그 0이나 1 값을 어디다 넣냐면 그레이 배열의 i-1번지 여기다 넣는 거죠. 그죠? i가 5니까 4번지에 1이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비교해서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오니까 4번지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가 i-1번지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아하. 자, 그 다음에 i값이 4가 되면 i번지, 4번지와 3번지 비교하죠? 4번지와 3번지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결과값은 어디로 들어와요? 3번지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i-1번지로 들어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돌려보시면, 자, 디버깅 되실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강의해드렸던 게 바로 이 순서도고요. 자, 이제 우리 기출문제는 좀 더 복잡하게 나왔어요. 자, 기출문제 정복하기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 사회 기사 문제고요.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볼까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것까지 순서도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처리 조건을 보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5비트의 값이 배열 인풋 배열에 입력된대요. 무작위로 입력되고, 근데 첫 번째 1번지의 값이 1이면 그레이 코드가 저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비트 값이 0이면 인풋 배열 2번지부터 5번지까지 저장된 값이 이진수랍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비트를 가지고 자, 그레이 코드냐 이진수냐를 구분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레이 코드면 이진수로 바꿔야 되고 이진수면 그레이 코드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아하, 자, 그래서 자, 보면은 그냥 만약에 그레이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4비트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고 변환된 4비트 이진수를 10진수로까지 또 변환해서 출력하랍니다. 문제 너무 까다로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진수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냥 그레이 코드로 만들어서만 출력해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전체 순서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순서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면 비슷한 유형이 이쪽과 이쪽이 있죠. 그러면 한쪽은 그레이를 이진수로, 한쪽은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지금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첫 번째 비트를 가지고 1이냐 0이냐를 따져서 자, 2번지부터 입력받은 값이 그레이 코드 값인지 이진수인지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구분을 한 다음에 그레이 코드다 그러면은 이진수로 바꿔야 되고 이진수다 그러면 그레이 코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요 놈이나 요 놈 둘 중에 하나가 자, 한 놈은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걸 거고 한 놈은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걸 거란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쪽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 여기는 또 이상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세요. 자 우리가 입력을 받는 과정이에요. 입력을 받고 인풋 변수의 인풋 배열의 1번지의 값이 1이냐 yes로 왔다는 이야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번지의 값이 1이면 뭐라 그랬어요? 입력받은 값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0이면이라는 이야기죠. 1번지 값이 0이면 자 0이면 뭐다? 이진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해야 되는 거고 1이면 뭐라 그랬어요? 1이면 입력받은 값이 그레이 코드라 그랬잖아요. 자, 입력받은 값이 그레이 코드니까 이 경우는 이진수로 바꾸어서 자, 이진수로 바뀐 값을 또다시 10진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과정이고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진수 값을 10진수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아, 맞아떨어지죠. 자, 이쪽은 이진수를 그냥 그레이 코드로만 바꾸면 되니까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만 바꾼 다음에 바로 출력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먼저 바꾼 다음에 바뀌어진 이진수를 또다시 10진수로 변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0진수로 바꾸어서 그 10진수 변수 값을 출력하는 거고 전체적 흐름 보이시죠? 자,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세부사항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입력을 무작위로 받아요. 그래서 1번지의 값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1번지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1번지 값이 1이면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그레이 코드다. 그러니까 이놈은 이진수로 변환해야 되는 거고 1번지 값이 1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1번지 값이 0이다. 그러면 입력받은 값이 이진수예요. 따라서 이것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거는 이 부분만 공부한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강의할 때 다 해드렸어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해드렸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문제들 다 풀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풋이라고 하는 배열이 1번지부터 5번지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무작위로 입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얼마를 입력받을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입력받았다라고 해보죠. 자, t를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input t 1번지부터 5번지까지 값을 이렇게 무작위로 입력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1번지라고 할게요. 자, 이쪽이 1번지고 이쪽이 5번지입니다. 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예요. 자, 이쪽이 1번지예요. 그러면 1번지 값이 1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1번지 값이 지금 0이죠. 자, 따라서 no로 오겠죠. 자, 지금 1번지 값이 0입니다. 1이 아니에요. no로 온 거죠. 그러면 자,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놈이 뭐란 소리입니까? 이놈이 이진수란 소리예요. 자, 이놈이 이진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뭘로 바꿔야 된다? 그레이 코드로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봤더니 그레이 배열의 1번지에 뭘 받아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아실 수 있죠. 그레이 배열의 1번지로 뭘 입력받아야 됩니까? 자, 이제 문제에서 요 놈은 그레이 코드냐 아니면 이진수냐를 판단하는 비트고 실제 값은 여기서부터예요. 2번지부터. 그죠? 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이진수 값은 2번지부터예요. 그러면 그레이 배열의 1번지는 이놈을 그대로 내려받아야 되겠죠? 됐나요? 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인풋 배열에 몇 번지 값을 받으면 됩니까? 1번지예요? 아니죠. 2번지죠. 인풋 배열의 2번지 값 요놈이 그대로 내려와서 1이 여기로 들어오면 됩니다. 따라서 인풋 배열의 2번지 값을 그레이 배열의 1번지로 받으면 돼요. 자, 다시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요놈은 숫자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레이 코드 이진수랑 상관없이 요놈은 그레이 코드냐 이진수냐를 판단하는 비트예요. 따라서 실제 이제 그레이 코드 변환할 때는 얘는 쓸모없는 겁니다. 판단만 하면 끝난 거예요. 자, 0이니까 이 뒤에 있는 110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진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요놈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작은 2번지부터예요. 그래서 2번지 값을 인풋 배열의 2번지 값을 그레이 배열의 1번지로 내려받는 겁니다. 됐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풋 배열의 2번지에 있던 1이라고 하는 값이 그레이 배열에 이제 옮겨와서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옮겨올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레이 배열의 자, 2번지부터 결과값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쪽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뭐예요? 그렇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부분이죠. 자, 일단 인풋 배열의 2번지 값을 그레이 배열의 1번지로 받았습니다. 2번지의 값을 1번지로 받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요 놈은 그냥 그레이 코드냐 이진수냐만 판단하는 비트니까 빼버려야 되고 2번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2번지 값을 1번지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J는 1부터 3까지 일씩 증가한대요. 자, J는 그럼 한번 디버깅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보세요. 자, J는
맨 처음에 1이 되겠죠. 1회전에서 1부터 3까지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인풋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하고 그러면 j가 1이니까 j 플러스 1번지는 몇 번지? 2번지 값하고 그럼 2번지죠. 1번지 2번지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2번지 값과 3번지 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탑 바로 나오네요. 얼마? 인풋 얼마? 그렇죠. j 플러스 2번지죠. 인풋 j 플러스 2번지라고 해야 j 값이 1일 때 자, j 플러스 1번지가 되고 이러면 j 플러스 2번지가 돼야 되죠. 그래야 2번지와 3번지가 돼서 2번지 값과 3번지 값을 비교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값은 어디로 써요? 2번지에 써야 되죠. 여기 1번지고 2번지. 결과값은 그레이 배열의 2번지에 들어와야 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j 플러스 1번지죠.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그레이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들 많은데 천천히 보세요. 여기가 1번지고요. 여기가 2번지예요. 3번지, 4번지, 5번지입니다. 그레이 배열은 여기가 1번지고요. 2번지, 3번지, 4번지예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요놈 가지고 이진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는 됐고 그 다음 이제 요놈을 그대로 내려 썼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 코드는 2번지와 3번지 값을 비교해서 2번지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2번지 값과 3번지 값을 비교해서 결과를 2번지에 써야 된단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인풋 j. 자, j가 맨 처음에 1입니다. 근데 j 플러스 1번지랍니다. 그러면 j 플러스 1번지는 2번지니까 자, 2번지 값과 3번지 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이쪽 정답은 뭐가 된다? j 플러스 2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j 플러스 2번지, 3번지를 비교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됐나요? 자, 따라서 이렇게 비교해서 결과값은 여기다 씁니다. 2번지의 결과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레이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풋 j 플러스 2번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정답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정답은 그레이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됐나요? 자, 그러면 답을 넣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정답은 인풋 배열의 j 플러스 2번지가 되고요. 자, 여기 5번 두 곳의 정답은 뭐가 됩니까? 그레이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버깅으로 돌려볼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래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이놈은 필요 없고요. 2번지 값을 요놈을 여기로 내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로 들어왔어요. 자, j가 1이 됩니다. 맨 처음에 j가 1이 될 때 그러면 2번지와 3번지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죠. 2번지와 3번지를 비교해서 1, 1이니까 결과값을 어디다 쓴다? j 플러스 1번지, 2번지 여기에다가 쓰는 거죠. 따라서 1, 1 비교해서 2번지, 3번지를 비교해서 2번지에 1, 1이니까 결과값 0이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j가 2가 되겠죠. j가 2가 되면 j 플러스 1은 3이 되고 j 플러스 1은 4가 되니까 3번지 값과 4번지 값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죠. 3번지 값과 4번지 값 비교해서 서로 다르니까 결과값은 3번지에 넣습니다. j 플러스 1번지와 j 플러스 2번지 결과는 j 플러스 1번지 따라서 1, 0 서로 다르니까 여기에 1이 들어오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j가 3이 되겠죠. j가 3이 되면 3 플러스 1 4번지와 5번지 4번지 값과 5번지 값을 비교하죠. 자, 0과 1입니다. 서로 다르니까 결과값은 1인데 그 1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4번지로 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그레이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자, 디버깅 하는 과정 보세요. 맨 처음에 j 값이 1입니다. 자, j 값이 1이면 이때 비교는 j 플러스 1번지. 자, j 플러스 1번지와 j 플러스 2번지를 비교하죠. 자, 따라서 2번지와 3번지를 비교합니다. 2번지, 3번지를 비교해서 결과값은 어디다 넣어요? 2번지에 넣죠. 자, 2번지, 3번지 비교해서 2번지, 3번지 비교해서 결과값은 2번지에 넣어요. 그죠? 그러면서 끝났죠. 그 다음 j값이 2가 됩니다. 그러면 j 플러스 1은 3이 되고 j 플러스 2는 4가 되니까 3번지, 4번지 값 비교하죠. 결과값 어디다 써요? 3번지, 4번지 비교해서 결과값은 3번지에 쓰죠. 그 다음 자, j값이 3이 됩니다. 자, 그럼 j 플러스 1은 4번지가 되고 j 플러스 2는 5번지가 되니까 4번지, 5번지 값을 비교해서 결과값을 어디다 써요? 4번지의 결과값 쓰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인풋 j 플러스 1번지와 인풋 j 플러스 2번지를 비교해서 결과값은 그레이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j 플러스 1번지와 j 플러스 2번지를 비교합니다. j 플러스 1번지, j 플러스 2번지. 다시 말하면 2번지와 3번지를 비교해서 결과값은 어디로 들어와요? 2번지로 들어와요. 끝났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다 끝났어요. 이제 반대로 가보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 입력받은 값이 맨 첫 번째 비트가 1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자, 인풋 1번지 값이 1이냐 yes로 오면 자, 1을 입력받으면 여기에 입력된 값이 그레이 코드라는 이야기죠. 자,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쪽에 나왔겠죠. 자, 그러면 바이너리라고 하는 배열이 등장하네요. 자, 바이너리라고 하는 배열 4개 기억 공간이 등장하고 바이너리 배열의 1번지에 뭘 받아요?
그렇죠. 1번 정답은 아까 똑같았죠. input 배열의 2번지 값을 받아야 되죠. 1번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요 놈은 그레이 코드냐 이진수냐를 구분하는 데 쓰였으니까 2번지 값이 1번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요 놈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거죠. 됐나요? 자,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자, 2번지 값 1이 바이너리 배열의 1번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가면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1부터 3까지 t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 그대로 볼게요. t 값이 맨 처음에 1이겠죠. 인풋 배열의 t 플러스 2번지. 인풋 배열의 t 플러스 2번지면 t가 1이니까 1번지, 2번지 어느 놈이에요? 2번지죠. t 플러스 2니까 1이 아니네요. 그죠? 자, 이놈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t 플러스 1이 아니라 t가 1인데 t 플러스 2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이 되는 거죠. 아하, t 플러스 2가 되니까 t가 1일 때 얼마? 3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3번지 요 놈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요? 요 놈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놈과 비교해야 될 놈은 누구예요? 바이너리 배열의 그렇죠. t번지죠. 바이너리 배열의 t번지 1번지와 3번지 값을 비교해야 된단 말이죠. 얘는 내려 썼으니까 얘는 상관없는 거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얘는 상관없는 거고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지를 1번지로 옮겼고 3번지 값과 1번지 값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t가 1이니까 3번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t 플러스 2번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배열의 몇 번지? 바이너리 배열의 1번지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배열의 여기는 바이너리 배열의 1번지가 돼야 되죠. 자, 따라서 2번 정답은 바이너리 배열의 t번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결과값은 어디다 넣어요? 결과값 여기다 넣죠? 자, 3번 정답은 아까랑 똑같았죠? 바이너리 배열의 몇 번지? 그렇죠. t 플러스 1번지죠. 자, 이게 되게 헷갈린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디버깅 해볼게요. 맨 처음에 1회 전에 t가 1이 되겠죠. 천천히 보세요. t가 1이 되죠. 그러면 인풋 t 플러스 2번지. 자, t 플러스 2번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풋 배열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바이너리 배열이에요. 바이너리 배열의 t번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2번지면 3번지. 그죠? 인풋의 3번지 요놈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의 t번지면 1번지죠. 바이너리 배열의 1번지. 요놈하고 비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같으냐를 따져서 결과값은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그렇죠. 바이너리 배열의 t 플러스 1번지로 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놈하고 요놈 비교해서 여기다가 시험장에서 이걸 생각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설명 들으시니까 그나마 이해가 좀 되시겠지만 됐어요. 자, 따라서 1이니까 같으냐를 물었어요. yes로 오니까 같으면 0을 넣어라. 됐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t가 2가 됩니다. t 값은 3까지 가니까 그러면 자, 인풋 배열의 t 플러스 2번지가 되니까 인풋 배열의 t 플러스 2번지가 되면 2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배열의 t번지니까 얼마가 됩니까? 2번지. 다시 말하면 4번지 값 요놈하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값 요놈하고 그 다음에 2번지 값 요놈하고 요렇게 비교한다는 이야기죠. 자, 요렇게 비교해서 0, 0입니다. 결과 어디다 써요? 3번지에다 써야 되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배열의 t 플러스 1번지. 아하,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0, 0이니까 서로 같으냐? yes로 와서 또다시 여기 0이 들어오겠네요. 그죠? 이해되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자, 여기서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대감기 하셔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자, 인풋 배열의 t 플러스 2번지 값하고 요놈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배열의 t번지면 요놈이에요. 다시 말하면 1번지, 2번지, 요놈은 3번지고 t 플러스 2 그때 요놈은 1번지예요. 1번지와 3번지 값 비교해서 결과값은 2번지로 들어와야 됩니다. 1, 1이니까 여기에 0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t가 2가 되면 t번지 값, 바이너리 배열의 t번지 값하고 그 다음에 인풋 배열의 t 플러스 2번지, 다시 말하면 4번지랑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겠죠. 1, 1 비교해서 0 나올 거고요. 0, 0 비교해서 0 되겠죠. 0, 1 비교하면 1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K를 1부터 4까지 2씩 증가시키면서 이진수니까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자, 뭐라고 했냐면 데시멀은 데시멀 플러스 바이너리 K번지. 그럼 K는 1부터니까 1번지부터 가져오겠죠. 그죠? 자, 바이너리 K번지면 맨 처음에 1을 가져옵니다. 1 곱하기 2에 자, 4-K 보이지도 않네요. 그죠? 자, 2에 4-K. K가 1이니까
4-K면 얼마예요? 자, 지금 K가 1입니다. 그럼 바이너리 배열의 K번지 값을 가져오고 1번지 값을 가져오고, 자, 1번지가 이쪽이었죠? 아까 그죠? 이쪽이 1번지잖아요. 여기가 1번지니까. 자, 1번지 값 1을 가져오고 여기다 곱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2의 0승 자리고 여기가 2의 1승 자리고 요 놈이 2의 2승 자리 아닙니까? 요 놈은 2의 3승 자리죠. 그러니까 1 곱하기 2에 어떻게 했어요? K가 1이니까 4 마이너스, 그렇죠. K가 1. 오케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2의 3승이 되잖아요. 오케이. 맞죠? 2의 3승. 자, K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2가 되면, 자, 2번지 값. 바이너리 배열의 2번지 값 가져오죠? 자, 요 놈을 가져와요. 자, 요 놈 0입니다. 곱하기 2에 4-K니까 4-2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 4-니까 2의 2승. 2의 2승 자리. 됐죠? 우리 이런 형태의 진법에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K값이 3이 될 때 3번지 값 가져오니까 0을 가져올 거고요. 자, 곱하기 2에 4-3승이 되니까 결국 0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2의 1승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K값이 4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지 값 1을 가져오죠? 자, 따라서 1을 가져오고 곱하기 2에 4-4승이니까 결국 1 곱하기 2의 0승. 2의 0승은 1입니다.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꿨죠. 자, 됐나요? 여기서 핵심은 이쪽이 1번지예요. 이쪽이 2번지고 3번지고 4번지입니다. 자, 여기는 2의 0승이죠. 요 놈은 2의 1승이고요. 자, 요 놈은 2의 2승입니다. 요 놈은 2의 3승이에요. 따라서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2의 4-K승이라고 구했어요. 그러면 결국 K가 1일 때 2의 3승이 나오고요. K가 2일 때 2의 2승이 나오고요. K가 3일 때 2의 1승이 나옵니다. K가 4일 때 2의 0승이 나오죠. 기가 막힌 거예요. 따라서 이런 유형, 이런 형태 꼭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우리 이전에도 나왔었죠. 그죠?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변환하게 되면 10진수로 변환돼서, 자, 그레이 코드가 2진수로 변환되고, 자, 이러한 이진수가 10진수로 변환돼서, 자, 데시멀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면 데시멀 변수 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그레이 코드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들. T번지, T 플러스 1번지인지 아니면 T 플러스 2번지인지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다시 그레이 코드 문제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열을 그린 다음에 몇 번지 값과 몇 번지 값이 비교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서 실수하시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에서 1번지 값은 인풋 배열의 1번지 값은 이 뒤에 나온 2번지 값부터 5번지 값까지가 이게 이진수냐 그레이 코드냐를 판단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만 끝나면 끝이에요. 따라서 2번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풋 배열의 2번지 값이 바이너리나 또는 그레이 배열이죠. 그레이 배열의 2번지 값이 1번지로 간다는 거죠. 맨 처음에.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바로 그레이 코드 변환이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요게 바로 이진수로 변환하는 거다. 따라서 이때 비교가 어떻게 일어나나 봐야 됩니다. 1번지 값과 3번지 값이에요. 1번지와 3번지니까 여기서 T와 T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셨죠? 자, 이걸 분석하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순서도 분석해 보시길 바래요. 그레이 코드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순서도 천천히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분석해 보시고 자, 정답 넣어서 디버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우리 또 하나의 태풍을 건넜습니다. 우리 BCD 코드와 그레이 코드를 모두 정복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보수. 겁먹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태풍입니다. 보수만 잘 이겨내면 이 지긋지긋한 알고리즘이 모두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 보수 알고리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